이재명 후보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칭찬 일색입니다. 이재명을 다시 봤다. 야, 이런 대선 후보가 있다니. 이렇게 경제 분야에 또 주식이라든가 경제 분야에 이렇게 박식한 후보가 있다니. 이재명을 몰랐는데 이 영상 보고 나 이재명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라는 댓글들이 주라면 윤석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경제 관련된 질문이 오면 뭐 공매도 얘기하고 뭐 MSCI 지수 편입 얘기하고 맥킨리 지수라고 하죠. MSCI는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어떤 중요한 잣대가 되는 지수입니다. 그 MSCI라고 하는데 맥킨리 지수 얘기하고 갑자기 한강 얘기하고 경제는 말이죠. 지금 이 밖에도 한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경제는 강물이 흐르는 것과도 같아서 이 어설픈 정부가 이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뭐 연어입니까? 예? 강물 얘기를 경제를 강에 비유한 얘기를 20분 동안 하더만요. 20분 동안. 뭘 알고 합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 영상 90분짜리 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이 사람 박식하구나. 근데요 윤석열 영상 90분 다 보시기 힘듭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영상을 빨리 감기 안 하고 정속도로 90분 다 보신 분 계십니까?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런 분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실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윤석열의 영상을 정속으로 90분 동안 전부 다 보신 분이 계신다면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1.5배로 봤습니다. 1.5배로. 1.5배로 2번 봤는데 정속도로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내심에 박수를 치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실 것 같아. 토마토님 다 보셨구나. 네. 그러니까요. 저 1.5배속으로 봤어요. 1.5배속으로. 공매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 윤석열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뭐 그것도 공매도라고 하면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그 일반 투자, 개미 투자라고 하는데 일반 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거는 기금이나 뭐 기업에서 하는 건데 진짜 이랬어요. 진짜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아는 척은 해야 되겠는데 머릿속에 없으니까 이게 나오지는 않는 것이고 아무튼 윤석열이 왜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쓰는 줄 아세요? 조사로 쓰는 줄 아세요? 추임새로? 자신이 없으니까요. 왜 이거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자신도 의도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도리도리가 일종의 특징상이라고 할 수 있죠.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신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불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해야 되겠는데 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질문을 하면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의 특징은요.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냥 아는 척 한다는 겁니다.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과하지 않아요. 윤석열도 사과할 줄 모르고 김건희도 사과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사과에서 지금 박살이 난 겁니다. 윤석열의 폭주에서 박살이 난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국민들은 또 이 여론이 좀 누그러지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김건희가 뭘 사과했습니까? 제가 부족했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돋보이고 싶은 욕심에 그게 다잖아요. 공적인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법적인 책임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딱 드라이하게. 그게 들어가야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법적인 책임을 받겠다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저는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I believe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연애 편지 쓰냐? 심파냐? 지금 국민들 앞에 놔두고 장난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공매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공매도 이슈, 공매도 폐지하자. 하도 화가 나니까 하는 소리죠. 폐지하면 안 되거든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필요한 제도잖아요. 과도한 오버슈팅,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공매도를 폐지해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오히려 선진지수, MSCI에 들어가야 되는데 뮤추얼 펀드들이 투자, 그러니까 해외 자본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뮤추얼 펀드들이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MSCI에 편입이 돼야,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뮤추얼 펀드들이 공용 투자, 외국 자본들이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신흥 시장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 한반도의 분단의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코리아 리스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북 종전 선언만 돼도 우리나라 이 주식 시장이 4,000원 갈 거예요. 코스피 4,000원 갈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5,000원 만들어 보겠다고 하잖아요.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식한 답변을 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나라 장기 투자가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3% 중에 1%가 질문합니다.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을 시켜서 우리가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장기 자금을 더 많이 외국인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정책을 시행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윤석열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마는 홍남기 장관이 MSCI를 추진을 하면서 선진국 지수로 우리가 이제 좀 다시 갈아타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게 그 외환 관리를 이제 좀 자유롭게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원화 거래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진국 지수로 가게 되면 뭐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긴 하겠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좀 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불편하시죠?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투자자들이 좀 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이 커져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 동학 개미들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왜 이런 단어를 무의식 중에 쓸까요? 윤석열은요, 경제 범죄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경제, 주식, 금융시장 이것을 범죄의 영역으로 봅니다. 범죄의 영역으로.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주식해가지고 손해 많이 봤는데요. 투자자들이 손해보면 문제가 아니고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면 문제입니까? 윤석열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좀 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금융시장을 이 경제 범죄 다루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공매도를 폐지해야 할 게 아니라 합리화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합리화를 하느냐.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제일 화나는 부분이 나는 공매도하면 90일 안에 반드시 도로 사야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거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 불공정하다는 거죠. 기울어졌죠. 그러니까 맨날 당했다는 느낌이 들고 시장 불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제도들의 혁신을 통해서 공정성, 공정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퇴출하는 것. 김건희 듣고 있냐?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중범죄인지 알고 있냐? 주가 조작을 하고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퇴출하는 것. 번 것보다 더 많이 물어내도록 아예 꿈도 못 꾸게.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하도록, 그리고 잘못하면 반드시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된다. 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할 수 있죠. 국회의 도움을 안 받아도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 금감원의 조사 인력만 대폭 늘려가지고, 금감원의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죠. 공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충분히 있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있는 제도도 훌륭하다. 안 지켜서 그렇지. 원래 주식시장은 미래를 보고 만들어진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이 대대적으로 재편돼서 미래 산업 중심으로 진짜 질적인 전환을 이뤄낸다고 하면 그 길로 가는구나 판단되면 시장이 커질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고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거죠. 지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고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들을 통해서 이머징 마켓이 아닌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그래서 거대한 외국 자본들이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시장으로 신뢰감을 주는 것. 그러면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럼 국부가 커질 것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근데 자, 이재명은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윤석열은 보십시오. 투자자들이 좀 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라고 합니다. 이것을 마치 범죄로 바라보는 거죠. 이재명은 우리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투자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은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자,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네?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후보와 선진국 금융시장으로 증시로 편입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투자의 기회와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후보와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정권 연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왜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가의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지지하는가? 나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 같지만 다르죠?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민주당이니까 이재명, 이게 아니라 왜 나는 이재명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무엇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는 무엇인지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듯이, 왜 나는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의 이재명을 뽑으려고 하는가? 이재명은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의 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변해서,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해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야 이재명 정부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시민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하십시오. 내 삶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 정치입니다. 조선의 독립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도 아니고 그런 거창한 꿈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난 정치에 관심을 가져. 이번에 재난지원금 얼마 줄 건데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왜 지원하지 않아? 다른 선진국들은 이렇게 하는데 세계 8위라고 하는, 그렇게 자랑해야 되는 대한민국은 왜 국채 발행 안 해? 왜 양적 완화 안 해? 왜 통화량 증가 안 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왜 통화량을 증가해서
발권해서 국민들 먼저 살리지 않는 거야. 그래놓고 맨날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고 라고 외칠 수 있어야죠. 내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어요. 홍남기가 나쁜 놈이라서, 이낙연이 나쁜 놈이라서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거는 이중잣대입니다. 잘못됐어요. 그거는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겁니다. 무능하다고 2번 죽이는 거예요. 홍남기가 말 안 들으면 대통령이 자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결심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국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아이고 나는 가슴이 아파서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내가 까지 못하겠어. 까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라는 겁니다.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저는 민주당을 이제까지 민주당만 찍어왔고 민주당을 애정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애정하고 많은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죠. 진영 논리에만 빠지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왜 자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까느냐. 자꾸 까고 때리고 하면 피난다. 적당히 하시라. 국힘당도 좀 까주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바꿔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통의 국민들에게, 아직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소위 민주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깨문이고 뭐 문빠고 태극기 부대나 다름없는 인간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다르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거기에서 지금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동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더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 동의하시면 1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